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 19,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매크로 암호화폐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로 평가되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우리 연휴 동안 어떻게 장이 펼쳐질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녀 전문가님, 초안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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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월요일부터죠. 그때부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9월 5일 날 노동조를 맞이해서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았을 때 틈을 타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강력한 상승을 좀 이끌었다가도 그 다음 날엔 또 이제 그대로 반납을 했죠. 상승분에 반납을 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또 야기를 시켰어요. 18.9K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을 강하게 이제 하방 압력을 주면서 좀 돌파를 하다가도 그 다음에 또 오늘 보세요. 오늘 19.4K 부근을 또 지지선을 맞고 지금 19K에 조금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장인데 오늘 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좀 같이 한 시간 동안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투더골드문 보시면서 우리 추석 동안에 어떻게 장이 펼쳐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지금 비트코인 2,670만 원 선을 좀 횡보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연준에 좀 이런 긴축의 불안 연속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하락이 있었죠. 하락이 있고 이제 19K를 좀 회복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가 그래도 이제 반발 매수세에 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 이평선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평선들이 다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의 이평선들이 회복되는가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세 전환이 언제쯤 오리라 이런 것들 제가 좀 자세히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민족 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 송편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회복되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내년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이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NFT와 메타버스 상표권의 출원수가 전년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다음으로 테더에서 미국 국채 보유 물량이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많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제 결제가 묶인 러시아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또 썰전 코너에서 계속해서 볼 텐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추석을 앞두고 나온 단기 상승,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러시아에서 좀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출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초아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달러,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 우리는 이 통화들의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가 간 결제의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재무부와 합의를 또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우호국과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플랫폼을 출시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알렉세이 모이세브라는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달러와 유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국가와 합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 이게 이 국가가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을 조금 생각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화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후오비 글로벌에서 중국 인민들의 이제 결제를 어쨌든 입출금을 막기로
맞기로 했었어요. 15일 7시부터 조금 맞게 되는데 저번 달 이제 11월 달에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후오비 글로벌에서 인민들의 결제를 막으면서 지금까지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이제 많은 매도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중국 정부가 이제 그거 싸게 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매도를 때렸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발행 그 개수 가지고 있는 양이 보유량이 그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1위를 좀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15일 날 또 이제 토해내라는 거죠. 인민들의 비트코인 양을 토해라. 그럼 또 누구한테 갈까요? 중국 정부한테 가겠죠. 중국 정부가 또 그것을 싸게 매수를 한 뒤에 과연 어디에 쓸까요? 러시아와 중국은요. 생각해보시면 달러의 패권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도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기축통화에 좀 많이 좀 도전을 해왔는데 생각해보시면 상하이에서 위안화로 이제 원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때도 좀 반려가 되고 좀 잘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어쨌든 무관하다고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 꿍꿍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좀 계획이 되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또 어쨌든 노드스트림을 또 이제 우리 러시아에서 잠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죠. 이런 때가 딱 그 적합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에 너무 적합한 이제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랑 이런 중국이 꿍꿍이를 좀 벌이려면 어쨌든 중앙화로 되어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지하 자금으로 돈이 모인다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런 러시아와 중국 자본이 모여있는 코인들 위주로 계속 지켜보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들이 어딘지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재무부 차관도 지금 달러와 유로화를 안 쓰기 위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후오비가 글로벌 중국 사용자의 입출금을 좀 막으면서 이러한 매도세가 또 중국 정부가 매수를 하면서 이 돈을 또 러시아와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에는 좀 적합한 시기적으로 시기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톤이 이번에 많은 상승을 보이면서 또 러시아와 중국에 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또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코인이 또 어떤 상승을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거시적인 상황과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나 또 기술적으로 분석의 중요성이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가드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력한 좀 하방을 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좀 상승 동력을 이제 찾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9월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연준의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들 시장이 좀 어려울 거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도움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제 보시면 이제 거시적 분석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해드리죠. 어느 전문가든 어느 뉴스든 다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거시적 분석과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를 혼합을 잘 해갖고 투자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세 이런 것들 보면은 차트 자체에는 이런 추세와 패턴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와 추세 패턴을 이제 보고 이제 미래에 이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화면이 이제 틀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히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어 보면은 이렇게 좀 맞물리는 구간들이 많은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나왔죠.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떨어지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이 부분 있죠. 최근에
여기서 한 번 딱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 정도에 왔는데 왜 우리들은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왜 이걸 우리가 이제 진작에 알아내지 못했을까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패턴을 보더라도 막상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인간들의 욕심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게 차트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대로 쭉 흘러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 분석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차트 분석 이제 정말로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큰 성공이나 이렇게 뭐 선물 투자를 해서 뭐 큰 성공을 만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차트적 분석을 통해서 큰 부를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거시적 상황을 항상 말씀드리니까 이에 토대로 우리들 지금 코인들을 여러 개 좀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급등이 나오는 아까 말씀해 주신 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중국계 코인들이 이제 움직인다. 뭐 비트코인, 골드라든가 이런 것들 어제도 이제 큰 사실이 나왔죠.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순환 매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추석을 앞두고 참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을 봐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볼 때 여러분들 각자 이제 개인들마다 이 분석의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공부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좀 거시적인 걸로 좀 돌아가 보면 모든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이제 새벽에 이제 5% 이상의 하락이 나왔죠. 그런 하락이 나오기 전에 2만 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17년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최고점이었던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격 자체 여러분 상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격이 이미 깨진 지는 오래예요. 깨진 지 오래고 여기서 계속 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가격이 깨짐과 동시에 이제 우리 이제 거래소 거래 비율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래인데 거래소에 입금을 해서 지금 이제 매도가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이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름 서머릴이 지나고 겨울에 뭐 불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패턴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불장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은 9월이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좀 이더리움도 이제 베라트릭스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규모의 이제 블락에 지금 현재 누락 이슈가 좀 터져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스텝들이 좀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만큼 현재 이더리움 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의구심마도 좀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아직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막 움직이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58,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선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도 이런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영향권에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가벼운 체급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보기엔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도 아직 안 오른 코인들 여러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를 만한 재료가 있는 코인들 여러분 찾아서 매수하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이 거시적 분석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코인이 어떤 호재가 있어서 오를 거다 이런 걸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전한 코인을 좀 들어가는 게 추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스탠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장은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장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또 거시적 분석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달에 9월 달에 아무래도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데 초아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날은 어느 날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제가 7일까지 이제 장세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장세가 좋아지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를 건데 그때 58,000원 전에 직전쯤에 매도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오스가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너튜브나 코코아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좀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제 좀 많은 분들께서 또 물어보셨어요. 9월 15일이 중요합니까? FOMC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좀 단연하게 얘기했던 거는 9월 15일 날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전까지 리스크 관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죠. 우선 15일에는 굉장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의 머지 이슈.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운튼 곡스 해킹 사건 물량에 대한 이슈. 세 번째는 후오비 글로벌의 중국 사용자 금지 전부 다 15일에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13일에 CPI 발표가 있는데 보통은 CPI 발표 날엔 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15일 날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다른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뉴스가 이렇게 뜰 때는 기관이나 세력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기관들이 이더리움의 숏을 슬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겠죠.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올려놔도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포스의 전환이 오히려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관의 움직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뉴스를 좀 악재를 많이 띄워주면서 좀 그때 비트코인이 18.9K의 강력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게 이유가 이더리움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뉴스가 떴는지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던 뭐 벨라트릭스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뭐 블록 누락률이 1700%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채굴자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88,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또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성공적으로 전환이 안 되는구나라는 불안감을 야기시킨 다음에 강력한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것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 자체가 채굴자들이 이제 세력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하방에서 올려주고 또 상방에서 매도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15일 전까지는 이제 오늘 파월 의장만 조금 이야기를 이제 평상시처럼만 한다고 하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파동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이 중요해요. 이제 그때 조금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방망이를 좀 짧게 가져가시면 15일 전에 좀 추석 명절 때 좀 좋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일까지 또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을 했고 또 이오스의 상승까지 좀 맞춰주셨습니다. 사실 9월 15일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날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더리움 머지 이슈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 또 세 번째로는 후오비 글로벌의 중국 사용자 금지 때문에 9월 15일을 좀 기점으로 중요한 일정들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보자면 지금 뉴스가 떴을 때 기관들과 세력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관은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로 따지면 기술적 오류가 있겠고요. 또 채굴자의 매도세, 또 포스 전환으로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숏 포지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15일 전에는 우리가 파월 의장의 내일 연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서는 좀 박스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설명을 할 때 반감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감기를 따라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플랜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닥권이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반감기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장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궁금한데요. 가드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반감기를 설명드리기 좀 전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숏 포지션 걸려 있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머지를 여러분들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이 머지가 이제 발표가 될 때 시장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머지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지 자체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건 이제 맞겠죠.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이제 머지 업데이트를 통해 뭐 에너지나 이런 집약적 거래 검증 이런 것들 POW 방식을 벗어나 POS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방식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투자자들이나 이제 금융 규제 당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POW를 지지하는 비트코인의 자체에 또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또 해석을 하신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머지 업데이트에서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의 존립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소비로 이제 뭐 환경 문제가 터진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머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더리움이 그 부분을 좀 해결해주고 비트코인 자체도 POS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들 그 지금 상방에 이제 양방에 좀 거래가 좀 이제 좀 발생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제 안 될 거다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반감기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자 이제 비트코인 자체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에 거래가 된 이제 이후로 3번 정도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은 상승장으로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상승장 올라가요. 올라가도 이제 보통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이제 큰 하락을 맞고 다시 시장이 침체기나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릴 거는 2012년 이제 11월 28일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은 37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하실 끝으로 내려가는 이런 바닥권을 봤을 때는 765일 후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2016년 반감기 사이클을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 855일 정도가 걸렸는데 자, 지금 왜 이렇게 날짜를 얘기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2022년 9월 14일 며칠 남았죠. 이제 15일 이제 다음 주 전인데 그때로 계산을 할 시에 85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이제 기간이 걸렸다고 좀 이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반감기에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감기 기준 사이클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9월에 우리가 매수 지금 차트 좀 틀어져 있는 것들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그어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위를 지지해주는 모습도 여기 보면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9월을 제가 보기엔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총과 이제 나스닥과의 커플링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하방의 끝이다 해서 지금 이제 지금 당장 매수를 진행해야 될 단계는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좀 더 보면은 이 아래로 더 내려갈 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600만 원 선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400만 원 선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밑을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때야말로 현물을 조금씩 매수해 나가야 되는 단계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뭐 실업률 같은 것도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 지금 미국의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 봐도 여러분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일을 왜 하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기 때문에 내가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뭐 재택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지금 상황이 좀 반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투자해서 돈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지금은 큰일 났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좀 변한 만큼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이게 시장이 어렵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여러분들 뭐 현업에 돌아가셔서 뭐 원화를 채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을 이제 길게 잡는 거죠. 이렇게 투자 플랜을 길게 잡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3번 정도의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반감기 2016년 좀 차트를 봤을 때 바닥은 한 855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번 연도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855일째가 2022년 9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좀 바닥을 봤다고 하는데 만약에 2,400만 원까지도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좀 보셨고요. 그때까지 내려갔으면 정말로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또 파월 연설 있는데요. 파월 연설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초아님께서 좀 예상해 주시죠.
네, 우선 내일부터 조금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있을 이제 파월의장의 연설 그리고 내일 있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연휴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선은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새벽에 이제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어요. 새벽 3시쯤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별말은 없었습니다. 어제 연준 부의장 연설도 있었고 베이지북 이제 발표도 있었는데 사실 그 두 개가 크게 뭐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75bp 인상을 조금 암시하면서 돌려서 말하는 그런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이미 75bp 인상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약간 피크아웃이다라는 말도 은근히 흘렸습니다. 베이지북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이제 9개 도시에서는 이미 조금 물가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은근슬쩍 흘렸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코인의 모습 역시도 좀 좋게 흘러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어쨌든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는 건 유동성의 감소입니다. 어쨌든 이제 화폐가 시중에 많으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유동성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이제 이런 상황과 입맛에 딱 맞는 게 가상자산이에요. 암호화폐와 주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죽이면서 이제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준이 저번에 잭슨 올 때 이제 한마디 했죠. 금리 인상 강하게 할 거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시장에 6,800조가 증발했다는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 이제 조금 펼쳐져 있는 여러 인플레이션, 유동성 문제를 조금 많이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미국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도 악재가 조금 퍼져나갈지 아닐지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준은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지금 9월에 강력한 긴축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유동성을 좀 계속 빨아들이는 역할을 할 거예요. 9월 1일부터 우리 경기 긴축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미국은 950억 달러 분야로 지금 계속 경기 긴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또 이제 이번에 과연 이제 피크아웃이 됐다 이야기 할까요? 아니죠. 9월에는 이제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75bp를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혹시 그 연말 그 후로도 이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 과연 소화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15일까지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요, 계속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과 채굴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관들의 물량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위에서는 이제 강력한 숏을 잡고 아래서는 이제 롱을 잡으면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개미들을 좀 등쳐먹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한 가지로 이제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연휴가 있거나 이런 추석 때쯤 되면요, 우선은 빗썸이라든지 좀 다른 코인 거래소 그리고 이제 좀 시총이 작은 우리 김치 코인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죠. 그런 코인들을요,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시총으로도 충분한 펌핑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코인들도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좀 차지 못하면요, 이제 유의를 받습니다. 이제 코인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적을 좀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좀 유동성이 적은 사람들이 좀 이용자가 적은 틈을 타서 좀 펌핑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시총 작은 코인들 좀 위주로 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파월에도 연설을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 방향성 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좀 75bp 인상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요. 또 물가가 피크아웃했다는 말을 좀 흘리면서 연준이 좀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좀 거래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을 좀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박스권의 모습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또 세력과 채굴자 기관들의 좀 물량 싸움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량 싸움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 또 빗썸이나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펌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잡아가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추석 앞두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데요. 우리 추석 시장 앞두고 시장 방향성 좀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드님?
지금 제가 차트를 좀 말씀하신 동안 좀 쭉 돌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막 생겨갖고 저도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좀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방금 일어났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올라와요.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안 붙어 있는 코인들도 여러분들 무조건 거래량이 붙어 있는 코인만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을 쉽게 낼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없어도 올라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그렇고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년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이제 S&P 500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한 4년 동안이죠. 4년 동안에 한 마이너스 변동률이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워낙에 불장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스 한 2 정도로 살짝 떨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그래도 플러스 한 1.3%가 나왔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연도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걸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S&P는 그냥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에 우리 S&P 그 미국 증시를 대입한다는 거는 좀 웃긴 얘기죠. 우리나라 명절이지 미국의 명절은 아닌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한 지금 5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4년치 동안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좀 추석 기간 동안 조금은 떨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또 올랐던 상황도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우리 추석 때 너무 차트 많이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나온 단기 상승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